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포 예를 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교통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GTX-D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되는 분위기였어요. 말도 안 되게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이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집값, 당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 국민들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소장님이랑 오붓한 시간을 좀 갖고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이제? 좋네. 자, 이 GTX-D 한 번만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주변에서 GTX-D 수혜를 노리고 집을 사셨다는 사례를 들은 것 같은데, 소장님. 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이게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요. 제 아시는 분 중에 김포에 사셨어요? 제 아시는 분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사셨어요. 실거주 목적도 있고. 어디 장기에 사셨나요? 제가 특정 장기 구례동이었나? 예. 이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사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실거주 목적 첫 번째, 층간 소음이 심해서 두 번째는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가 연결된다고 하니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한 6억 5천까지 올랐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네, 실제로. 단기간에 한 두 달 만에. 1억 5천 정도가 올랐어요? 1억 5천이 강남 아파트 1억 5천 원 오르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5억짜리가 1억 5천 오르면 15%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도 있는 게 강남까지 GTX가 확정만 됐다면 7억, 8억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좋았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계약 해제 사례들도 늘고 있고 계약하신 분들은 그분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 어떻게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죠. 이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그러니까 계약금은 가계약금을 냈단 말이에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느냐,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진 상황인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라면 소장님이 지금 그 상황이셨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와,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인데요. 네? 소장님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약금이.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정도 살 목적이었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고요. 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잖아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내년에 대선 돼서 또 공약으로 강남까지 연결해 주겠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온리 투자다. 계약금이 크지 않다. 심각하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근데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GTX-D가 충분히 계획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까지는. 이번에 한 게 이제 공청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변경의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왜 강남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해주지 않았을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김포, 부천, 인천, 청라, 강동구까지 하남까지 원하는데 왜 안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에 골드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GTX가 하나 더 생겨. 지금 A, B, C 노선이 있잖아요. A, B, C 중에 2개 노선이 강남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더 추가된다. A, B, C 중에 또 한 개도 강남으로 하려고 했는데 강남에 너무 집중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살짝을 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D가 또 강남에 연결이 된다. 그럼 나머지 노선은 또 해달라.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형평성 문제. 이번에 발표 많이 됐잖아요. 뭐 분당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고 뭐 별내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GTX만 해줘? 우리도 좀 더 해줘. 여기까지 좀 더 해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강남을 자극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 옆에 앉아있는 기자가 김포 살거든요. 강남 가면 어떻게 갈래 물어보니까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골드라인 생겼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선배님 그건 2량짜리 경전철에 이미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타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강남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바로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가야 되죠. 9호선 또 콩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포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맞아요. 올림픽대로 너무 막히잖아요, 거기가. 차 타도 답이 안 나오고. 뭐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 9호선이 그 병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타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필요는 한 거는 맞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타당성을 보면 나오거든요. 타당성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소장님 이건
광역교통철도망 이번 대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의 같은 건 없으십니까? 내가 뭐 이의 신청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물론 안 되겠죠.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타이밍. 왜 지금 발표를 굳이 할까? 이게 개발 호재거든요. 개발 호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착공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게 10년 계획이란 말이야. 10년. 10년 후에도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신분당선 예를 들면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을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거든. 기존에 발표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호매실에서 화성 봉단까지 또 하겠대. 근데 시장에서는 들썩들썩. 야, 이거 우리 신분당선이 생긴데 집값을 자극하는데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많은 규제들이 나왔잖아요. 규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라는 거지. 물론 뭐 공무원들 입장,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있으니까 요맘때 발표를 해야 돼. 이런 플랜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안에 착공을 못할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한 5년 후에 모르잖아요.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 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살짝 발표를 했더라면 오히려. 왜 반대로 따져보면 정부는 왜 지금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냥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쯤에 우리 이런 교통망 확충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노력하는 것도 있고 이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획은 있었기 때문에 플랜에 의하면 이맘때쯤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아까 GTX-D 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갔잖아요. 강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 집값 자극의 우려, 형평성의 문제. 결국에는 이게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해놓고 왜 발표는 또 그런 정치적 결정을 안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리 서민들, 국민들 주거 안정,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맞죠. 3기 신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정혜은 아나운서는 분당 신도시예요. 다 1기 신도시잖아요. 신자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이제 뭐해요? 신도시. 구도시지. 구도시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노후화되고 건물도 노후화되지만 사람도 인구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주택만 계속 늘다 보면 나중에 이 신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후화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줄어드는 출생률을 감안해 보면 빠르면 10년, 길게는 20년 후에 이제 발생할 문제인데 지방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방이 문제가 되고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한 20년, 30년 후에 발생할 문제이고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노후화 문제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데 정부 여당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답을 못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축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를 재건축을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디로 다 이주 수요 이사갑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많은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게 되고 일산 분당이 다 합치면 몇 세 정도 되죠? 분당이 한 10만 호 정도 되고 일산이 한 7만 호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7만 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다 해보면 더 많잖아요. 한 3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그 30만 호가 일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럼 주변 그렇겠죠. 지역을 또 자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아마도 우리가 91년도, 2년도 이때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이게 노후화된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국회든 정부 여당이든 어느 누구든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저는 리모델링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새 거 좋아하잖아요. 새 거. 한 30년, 40년 되면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데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 방식도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돈을 생각이.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될까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내부에서 세 가지 목소리가 나오죠. 리모델링을 하자. 아니다. 더 기다려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재건축을 하자. 또 하나는 아니다. 나는 오래돼도 좋으니까 그냥 살래. 이 세 가지 목소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제가 2년 전에 일본 이제 가서 일본 부동산 법인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재건축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50년이 지나도 부수는 건 없다.
무슨 멸시를 하고 정비 사업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그냥 노후화가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좀 수선을 하고 개선을 하는 거지. 왜 멀쩡한 콘크리트를 100년을 쓸 수 있는 콘크리트를 부수고 새롭게 짓느냐. 우리나라 아파트 콘크리트도 100년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00년은 좀 어렵죠. 몇 년 최근에 정도 짓는 쓸 거는 오래 네.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40년 정도 보거든요. 40년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 40년 정도 보는데 원래 잘 지으면 40년이 아니라 50년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80년대, 70년대 지은 노후 아파트들은 사실 잘 안 지었어요. 모래도 바다 모래도 쓰고 좀 공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공사 기술도 발전했고 굉장히 잘 짓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한 90년대 이후로 한 2000년대 이후로 지은 아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 이후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아까 내 방송 말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드렸죠. 네. 그냥 사드린 게 아니라 출연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주나 싶었습니다. 아, 그거 3회차 출연료였습니다. 이미 다 드셨고. 그러게요. 자, 좀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 가려웠던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방송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질문 드리고 답변 받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고 제 주변에서도 아, 방송 봤는데 조금 더 이거 궁금했는데 하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좀 가려움이 해소됐고 아, 이 방송 보시고 이 유튜브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소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커피 2잔입니다. 아, 출연료가 좀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출연료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